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의 생생한 소식을 전하는 KLN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미세먼지 감축 대책의 일환으로 석탄화력 발전소에 대한 증설을 금지했죠. 그런데 오는 10월 전북 군산 제2국가산단에 바이오 발전소가 착공될 예정이어서 시민과 환경단체가 반발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유희광 기자입니다. 목재 펠릿을 주 원료로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하는 바이오 발전소가 전북 군산 제2국가산단에 추진되자 시민들과 환경단체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중부발전은 군산 제2국가산단에 200메가와트 생산 규모의 바이오 발전소를 건설키로 하고 오는 10월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 군산 생태환경시민연대회의는 검증되지 않은 건축 폐기물과 목재들을 무분별하게 연소시키는 과정에서 폐기물 고형연료인 SRF 소각으로 인해 발암물질로 알려진 중금속과 다이옥신의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계획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또 석탄보다도 오염도가 높고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데다 바이오 SFR이라 하더라도 사용되는 폐목 등에 어떠한 성분이 들어가 있는지도 불분명하다는 주장입니다. 석탄을 에너지로 하는 것보다도 더 위험성이 높고 아직 검증도 되지 않은 폐기물을 떼는 것이거든요. 심지어 폐타이어까지 그거를 다 펠렛으로 만들어서 연소를 하게 됐을 때 결과적으로는 쓰레기 소각장에서 나오는 열로 발전을 한다는 논리와 전혀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미세먼지 감축 대책의 일환으로 석탄 화력 발전소에 대한 증설을 금지하고 30년 이상 노후 석탄 화력 발전소 10기에 대한 가동을 중단시킨 상태입니다. 이에 반해 군산에는 이미 4개의 화력 발전소에서 1000메가와트가 넘는 전력을 생산 중에 있는 데다 제2국가산단에 있는 한화에너지의 전력 생산 시설에 증설이 곧 완료될 예정입니다. 증설이 끝나면 군산에서는 한해 서천 화력발전소의 4배에 달하는 1600메가와트를 생산하게 되지만 미세먼지 양도 그에 비례해서 늘어나게 되면서 공기질이 나빠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편 바이오 발전소 건립을 반대하는 환경단체들은 향후 군산을 오염시키는 발전소가 건립되지 못하도록 시민들과 함께 이를 저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KLN 유희광입니다. 전북 고창군은 천혜의 관광자원과 지역 생산품 등이 풍부한데요. 이러한 자원들을 연계한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이 오늘 전북 고창군 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고창군 의회 조민규 의원은 오늘 군정질문에서 우리 지역은 풍부한 수산 자원을 갖고 있다며 자원과 연계한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장어, 바지락, 동죽, 김 등 많은 수산물을 갖고 있음에도 변변한 회센터나 화로시장조차 전무한 상태인 것도 우리 군의 현실인 것입니다. 또 박정숙 의원도 특산물 중심의 테마거리 조성과 상품화 등을 통해 지역 축제와 같은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육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습니다. 유무형 문화재와 연계한 스토리텔링을 통한 시장 브랜드와 우리 지역의 예술인, 먹거리, 장인이 상시적으로 관광객들에게 체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지역 축제와 같은 전통시장 상품 개발. 한편 고창군은 지난 3월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사업에 선정돼 3년간 18억 원을 지원받아 고창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시내 어린이집 급식의 친환경 식재료 사용 비율을 70% 이상으로 높이고 영양 상태가 부족한 노인에게는 고영양식품을 지급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시가 지난 2년 동안 준비해온 서울 먹거리 마스터 플랜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 내용에는 예산 800억 원을 투입해 서울 전역 어린이집의 친환경 급식을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이를 위해 각 자치구는 농촌과 계약을 맺어 직거래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공급식센터를 통해 친환경 식자재를 어린이집에 배송해주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또 영양 상태가 좋지 않은 노인을 찾아 영양 꾸러미를 지원하고 과일과 채소를 쉽게 살 수 있도록 시내 곳곳에 과일 자판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광주광역시가 시민과 함께 만든 광주 온도 1도씨 낮추기 프로젝트의 구체적 실행 방안이 나왔습니다.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은 오늘 시청에서 열린 광주 온도 1도씨 낮추기 시민 실천 다짐 대회에서 이번 프로젝트의 필요성과 비전 등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비전과 슬로건, 시민행동 수칙 등은
지난 3월 시민 원탁회의에 참가한 시민이 직접 안건을 낸 것으로 참가자 모두의 의견을 받아 검토 과정을 거쳐 마련됐습니다. 앞으로 44개 세부 추진 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4대 추진 전략으로는 녹색 더하기와 회색 줄이기, 마음 나누기, 희망 키우기를 설정했습니다. 남원시의 6월 현재까지 강수량은 평년 대비 50.3% 수준으로 턱없이 부족한 실정인데요. 이에 남원시는 가뭄 극복을 위해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저수지 준설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남원시는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한발 대비 특별교부세 2억 2,900만 원을 확보하여 안반관정 7개소, 저수지 준설 5개소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예비비 5억 원을 긴급 확보해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가뭄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뭄 실태 모니터링을 통한 단계별 가뭄 대응에 적극 대처하고 용수원 개발, 국비 확보 등 가뭄 해결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대전도시공사가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자인 롯데 컨소시엄과의 사업 협약 해지를 놓고 관련자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대전도시공사는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자인 롯데 컨소시엄이 사업 추진에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 15일 협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특히 사업 무산 과정에서 대전시가 도시공사로부터 제대로 된 보고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도시공사는 조속히 사업자를 재선정해 사업을 속개하겠다고 밝히고 공모지침 등의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전시는 시민 수건 사업인 유성복합터미널 추진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며 시 차원의 행정적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K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